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이름 없는 마을길 끝자락. 그곳엔 작은 마당과 비닐하우스가 딸린 소박한 집이 있습니다. 은퇴한 지 3년째 김 씨 부부는 그 집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새벽마다 밭일을 나가고 아내는 된장국에 손수 담근 김치로 아침을 준비합니다. 바쁜 도시 생활은 이제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곳이죠.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도 김 씨 부부에겐 하나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바로 두 아들, 특히 큰아들이 자주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젊은 날엔 맞벌이를 하며 숨가쁘게 살았습니다. 도시 변두리 월세집에서 시작해 아들 둘을 대학에 보내기까지 단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다 보니 이제는 자식들의 얼굴이 삶의 낙이 되었습니다. 이번 설엔 올까? 손주도 크고 며느리도 일해서 좀 한가해졌겠지? 그러겠지. 이번엔 손주들 좋아하는 과자도 사놨고 저기 고구마도 구워놓자. 두 사람은 여전히 자식 생각뿐입니다. 전화 한 통, 얼굴 한 번 보는 일이 소원인 이들에겐 그 작은 기다림마저 큰 의미입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며칠 후 눈부시게 맑은 겨울 아침, 마당 입구에서 경쾌한 자동차 소리가 들려옵니다. 김 씨 부부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드디어 큰아들 가족이 도착한 겁니다. 아내는 급히 앞치마를 벗어들고 마당으로 나가고 남편은 품에 안은 손주를 얼른 받아 안습니다. 김 씨 부부의 얼굴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피어난 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아이고 많이 컸네 우리 손주. 이리 와봐 할머니가 갈비찜 해놨어. 내가 좋아하는 걸로. 엄마 너무 수고하셨어요. 아, 근데 여기 혹시 와이파이 되나요? 잠깐의 정적이 흐릅니다. 김씨 씨는 당황했지만 이내 웃음을 지으며 손주의 외투를 벗깁니다. 아유 그럼 방에 연결돼 있어. 이따가 방에 가서 하면 돼. 주방 한쪽에선 국물 끓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는 텔레비전을 켜며 만화를 찾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시큰둥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차를 권하지만 며느리는 시선을 떼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아, 네, 괜찮아요. 저 카페에서 커피 사왔어요. 아내는 손에 들고 있던 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고개를 살짝 떨굽니다. 남편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한숨을 내쉽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며느리는 말을 아끼고 큰아들은 스마트폰을 보느라 대화가 끊기기 일쑤입니다. 손주는 음식을 몇 입 뜯다 말고 방으로 들어가 게임을 시작합니다. 아내는 내심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조차 자식 앞에선 말하지 않습니다. 밥상 위에 있는 온갖 반찬들과 오래 끓인 갈비찜, 그것들이 아들의 한마디 칭찬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다 잊혀지네. 그냥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만 보면 됐지 뭐. 김 씨 부부의 눈빛엔 여전히 사랑이 넘쳤고 그 사랑은 오늘도 조용히 밥상 위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오랜만에 자식들이랑 한자리에 모여 앉아 밥을 먹는 기쁨에 벅차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과 된장찌개가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식사는 풍성하고 아내는 손주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려 하며 웃습니다. 지은아, 밥 다 먹었어? 아직 다 못 먹었으면 조금 더 줄까? 조용히 밥을 먹고 있던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이만 먹을게요. 오늘은 좀 피곤하네요. 긴장된 침묵이 흐릅니다. 아내는 약간 당황한 듯 고개를 돌리고 큰아들은 멍하니 밥만 씹고 있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바쁜가 보네. 그럼 좀 더 편하게 다녀. 밥상은 늘 차려놓을게. 며느리는 아내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작은 손톱에 눈길을 주며 아내는 그런 며느리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손님처럼 대하는 것 같은 그 태도, 그 침묵이 점점 커졌습니다. 큰아들이 힘없이 입을 엽니다. 엄마, 아빠, 우리 요즘 일도 많고 피곤해서 좀 힘들어요. 며느리도 바쁘니까 그냥 쉴 때가 필요해요. 식탁은 어색하게 멈춰 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아내는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말을 덧붙입니다. 알았어, 내가 괜한 신경 썼네. 미안해. 그냥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서. 큰아들은 짧게 답하며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만해요, 엄마. 우리도 바빠요. 며느리도 힘들어요. 아내는 심장이 멍하니 두근거립니다. 큰아들의 말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아내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삼킵니다. 그냥 불편하다는 거지. 큰아들이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지내면 좋겠다는 거지.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요. 몇 분의 시간이 흐르고 김 씨 부부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섭니다. 그날 저녁 식사가 끝난 후 김 씨 부부는 거실에 앉아 잠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TV를 켰고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결국 입을 엽니다. 오늘 조금 서운했어. 뭐가? 그냥 며느리가 너무 딱딱하게 굴지 않았나? 손님처럼 행동하니까 내 마음이 좀 서운했어. 남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 집에 온 걸 마음 편히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그동안 이렇게 고생해서 자식들을 키우고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기다렸는데 그걸 알긴 할까? 응. 나도 좀 그렇게 느꼈어. 그럼에도 남편은 여전히 불편한 감정을 직접 표현하기 어려워하며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김 씨 부인은 남편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 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이제는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냥 내가 더 애쓸 걸 그랬나 봐. 그래도 밥은 잘 해줬잖아. 이리저리 챙기면서 조금이라도 손님 대접하듯 했는데 왜 그럴까? 내가 너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남편은 결국 그제야 말을 꺼냅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도 피곤한 건 알지만 자식들 키울 때보다 힘들어서 그런 거야. 그저 아들한테 뭔가 기대하려는 건 아닌지 그것도 알아야지. 아내는 한동안 침묵하며 남편의 말을 되새깁니다. 아마 자신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대접이 오지 않아서 서운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삶, 그런데 이제 자식이 되어줄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까? 내가 그냥 다 참고 기다려야 하는 걸까?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내에게 다가가며 말합니다. 그냥 기다려봐. 그들도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알게 될 거야. 그래도 좀 더 많이 다가와 줬으면 좋겠어. 이날 밤 김 씨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기대와 서운함, 그리고 오래된 사랑의 흔적들이 어울려 묘한 기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자식들에게서 오는 작은 변화를 기대합니다. 며칠 후 큰아들은 아내에게 짧은 전화 한 통을 걸어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또 가봐야 할 일이 생겼어. 그래서 이번엔 못 가겠어. 전화는 짧고 간결했습니다. 그 말에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의 목소리는 그동안의 온정이나 따뜻함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이 생겨서 그냥 못 가는 걸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아무래도 우리가 기다리는 게 너무 무리였나 봐. 전화가 끊기고 난 후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습니다. 김 씨 부부는 그동안 큰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걸었을까요? 자식이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뿌듯해해야 하는 걸까요? 오지도 않으면서 아들 집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제 내가 그렇게 거기까지 가서 손수 챙겨주는 것도 피곤한 일이 됐나. 아내는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동안 남편 역시 아내의 서운함을 충분히 느꼈지만 그런 감정을 풀어낼 방법을 몰랐습니다. 큰아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예전엔 힘든 시절에도 함께 힘을 모아 살아갔던 아들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 관계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습니다. 며느리 역시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손수 만든 음식들을 챙겨 보냈지만 며느리는 항상 한 발 물러선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필요한 물건만 가져가고 그 외의 관심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주만 좀 더 예뻐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아내는 혼자서 맹세하듯 속으로 말합니다. 그냥 나는 내 일만 하고 저들끼리 좋아서 살고 있겠지. 그날 저녁 김 씨 부부는 다시 한번 저녁을 함께하며 말없이 밥을 먹습니다. 그 사이 한 번도 웃음소리가 나지 않던 그 집은 점점 더 침묵 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따뜻한 이야기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잘못한 건가? 아내는 속으로 자신을 탓하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끝에 남편은 다시 한번 그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김 씨 부부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큰아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자식들에게 애정을 쏟으려 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점점 더 자신들의 세계로 들어가고 부모와의 거리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갑자기 말없이 부엌에 들어가더니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식들에게 실망해도 속으로 참고 웃으며 넘겼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아내의 표정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서운함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는 할 수 없지. 내가 너무 참았나 봐. 큰아들한테 계속 연락하고 좋은 일 해주고 얼마나 내가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결국엔 이렇게 냉정하게 느껴지는 거야. 남편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도 무언가가 끊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계속 희생해왔고 이제는 그 희생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까지 다가갈 필요가 있었을까? 아내의 목소리는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만 남아서 살아가면 되겠지 뭐.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그도 아내와 똑같이 자식들에게 기대를 걸고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엔 고통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었지 그냥. 우리는 다 해봤으니까 더 이상 후회할 건 없어. 남편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차마 말할 수 없었던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한참을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 사이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고 자식들과의 관계는 한 번 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들에게 돌려줄 시간과 사랑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김 씨 부부는 이제 그들만의 조용한 삶을 살아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언젠가 자식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그날 이후로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큰아들 부부의 방문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고 아내는 작은 집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이 집을 떠나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점점 더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예전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았을까? 우리 집에서 자식들과 함께 웃었던 그 시간들이 왜 이렇게 그리운 걸까? 그렇게 아내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문득 큰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부쩍 변화한 모습이 떠오르며 아내는 무의식적으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다 문득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주말에 한번 갈게요. 미안해요. 지난번에 너무 서운하게 했죠. 아내는 그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긴 시간이 지난 후 큰아들로부터 온 전화는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반가운 마음에 금세 눈물이 흐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동안 걱정했어. 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그렇게 큰아들은 약속대로 주말에 부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온 큰아들은 이제 조금은 달라진 모습으로 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처럼 서먹한 분위기가 아닌 한껏 부드럽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지난번엔 너무 경솔했어요. 그때는 그냥 일이 많아서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런 마음이 부모님께 어떻게 비쳤을지 몰랐어요. 미안해요. 큰아들의 사과를 듣고 아내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보자.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고맙네. 그날 김 씨 부부는 큰아들 부부와 함께 오랜만에 가족처럼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도 이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식들과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만큼 자식들을 사랑한 사람은 없을 거야.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그걸 다시 느껴. 아내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았어. 이제 다 괜찮아. 그리고 그날 밤 김 씨 부부는 그동안의 외로움과 서운함을 잊고 따뜻하게 서로를 위로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가족의 소중함을 깊이 느끼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다시 한번 사랑과 믿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식들이 다시 찾아올 날을 고대하며 그들은 그 작은 희망을 품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김 씨 부부의 집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종종 찾아오고 때때로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관계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며 자식들이 이제 조금씩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느 주말 큰아들은 아내에게 손수 만든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이야. 맛있게 먹어봐. 정말? 그동안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준 적은 처음인 것 같네. 고맙다, 아들. 아내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동안 자식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서 자신에게 직접 손을 써주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그 작은 마음 씀씀이가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그동안 잘 못해서 미안해요. 큰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 씨 부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 간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외로움과 상실감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너희가 이렇게 자주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다. 아내는 진심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네. 고맙다, 다들. 그날 저녁 김 씨 부부는 큰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작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가족들 간의 대화는 더욱 부드럽고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서로의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과 고통을 조금씩 털어내고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더 잘 지내요. 예전처럼 자주 봐요. 큰아들은 부모에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김 씨 부부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 씨 부부는 따뜻한 침대에 누워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외로움, 아픔은 모두 지나갔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네. 자식들이 이렇게 돌아와줘서 고마워. 아내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더 자주 보고 더 많이 이야기하자. 우리 가족이 다시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어 행복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가족이라는 소중한 존재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잠에 들었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 손주와 함께하는 새로운 날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그들의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면서 그동안의 고통과 서운함을 모두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자식들과의 갈등이나 서운함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족이라는 의미를 깊이 새기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은 물론이고 작은 아들과도 더욱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그들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김 씨 부부는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신경을 쓰느라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걸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그동안 묵묵히 지나쳤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아내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좀 힘들긴 했지. 하지만 이제 괜찮아. 자식들도 다시 가까워졌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함께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달았어.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조금 더 서로에게 귀 기울였어야 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 나이 들어서야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서로에게 더 많이 줘야 했던 것 같아.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가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걸 다시 느끼는 것 같아. 자식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행복하지 않겠나 싶어. 김 씨 부부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한 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의 삶에 끼어들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식들에 대한 사랑과 걱정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며 부모를 이해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더 챙기고 더 많이 웃어주는 거야.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느끼면서.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자식들에게서 기대하지 않고 서로 행복을 찾아가면 그들도 언젠가 우리를 다시 이해하고 다가오겠지. 그럴 날이 오겠지. 김 씨 부부는 그날의 산책을 끝으로 집으로 돌아가면서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더욱 아끼고 남은 인생을 함께 즐기기로 다짐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었지만 그들의 행복은 이제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두 사람만의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도 괜찮겠지? 아내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행복하면 자식들도 그만큼 행복할 거야. 그들은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가며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김 씨 부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함께여서 행복해.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자.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욱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두 사람만의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큰아들은 물론 작은 아들과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어 자식들이 주말마다 찾아오곤 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그들은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런 소식이 김 씨 부부를 찾았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차 건강이 악화된 아내에게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충격을 받았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나 아깝게 느껴졌고 그동안 쌓인 갈등들, 불만들, 서로의 부족함들이 마음속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여보, 내가 그렇게 더 잘해주지 못했나 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우리 함께 더 많이 사랑했어야 했어.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살아온 시간이 너무 소중했던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걸로 충분해요. 아내는 조용히 말하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미뤄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말들이, 서로의 눈빛들이, 그간 쌓인 모든 감정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변해갔습니다. 김 씨 부부는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내의 치료는 잘 진행되었고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김 씨 부부에게 단순한 의학적인 회복을 넘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두 사람만의 시간이 더 이상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닌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 아쉬워요. 그때 더 많이 사랑해주고 함께 더 많이 웃어주지 못한 것 같아서요. 아내는 이제 말없이 남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닌 오히려 그간의 모든 시간이 의미 있었다는 깊은 감동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했으니까 괜찮아. 그 모든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잖아. 남편은 아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손을 맞잡고 가족들이 모여 있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와 자식들의 대화가 어우러지는 그 순간, 김 씨 부부는 다시 한번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적 같아요.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더 많이 사랑하자. 그동안 놓친 게 많았지만 우리가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아온 시간을 돌이켜보며 자신들이 함께한 모든 순간이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이제 김 씨 부부는 자식들과의 관계도 서로 간의 사랑도 그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쌓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진정한 화해와 이해의 순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할 남은 시간들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야. 매일매일이 기적이니까. 아내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이 순간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는 알아. 남편도 아내에게 다가가며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 씨 부부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두 사람만의 시간과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김 씨 부부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사랑하며 남은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이야기 그 이상이었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인 우리. 때로는 상처를 주고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돌아갈 곳은 서로의 마음이라는 걸 김 씨 부부는 오랜 세월을 지나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부모님의 기다림 속에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 낡은 손길,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오래된 진심. 오늘 당신은 누구를 떠올리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소중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